아까 말씀드렸던 가지입금을 숨겨놓았기 때문에 인정이자나 지급이자 송금불산입들을 세무조정을 해놓지 않는 경우들이 대부분이고, 그렇게 되면 5년간의 법인세와 아까 말씀드린 상여처분이 된 소득세 그리고 이제 가산세까지 폭탄으로 이제 돌아오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셜록텍스의 진영태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가지입금 관련돼서 영상을 한번 찍어보려고 합니다. 네, 그럼 가지입금이란 무엇이냐? 그러니까 법인의 특수관계인에게 업무와 무관하게 법인에서 나가는 돈을 뜻합니다. 여기서 특수관계인과 업무 무관성이 있어야 하며 둘 중에 하나라도 해당이 안 되면 일반 대여금인 것이고 가지입금이 아닙니다. 그럼 가지입금의 발생 원인이 무엇이냐? 첫 번째로 회계상의 실수가 제일 많고요. 그리고 가지입금이 아닌 업무 관련성이 있는 지출임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 특성상 회계의 전문성 부족으로 가지입금으로 잡혀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둘째, 대표가 법인의 돈을 이제 개인으로 가져올 때 상여나 이제 배당으로 가져오게 되면 최대 49.5% 만큼 약 50% 가량 세금을 내고 이제 가져와야 되기 때문에 일단 무지성으로 그냥 쓰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세 번째, 직원이나 거래처 등에 빌려주고 못 받는 돈들도 가지입금으로 쌓여 있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해외의 관계회사에 일단 투자하고 투자회사가 잘 되지 않아 회수가 되지 않는 돈들도 관계회사 대여금으로 봐서 가지입금으로 보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다섯 번째, 지방 중소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인력 부족으로 불법 체류 외국인들이나 아니면 신용불량자들에게 원천 징수되지 않고 그냥 급여로 지불된 돈들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회사 돈으로 개인이 부동산을 투자하거나 아니면 주식 코인으로 따서 다시 넣으려고 봤는데 이게 코인이나 부동산이나 주식이 오지 않아서 팔지 못하고 개인에서 이제 뺀 돈으로 그대로 이제 가지입금으로 되어 있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럼 가지입금이 어떤 부분이 문제가 되냐? 제일 문제가 큰 것은 세무조사의 위험성입니다. 가지입금이 있는 경우는 건설사나 정부 과제를 수행한 업체들, 특히 외부 감사를 피하고 싶은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재무제표의 최적화를 위해서 숨겨놓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가지입금을 다른 자산 계정으로 혹은 외상매출금이나 선급금이나 이런 자산 계정으로 숨겨놓기도 하고, 연말에 부채 계정, 외상매입금이나 매입채무 이런 부채 계정으로 상계했다가 연초에 다시 살려놓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가지입금은 인정이자 입금 산입과 지급이자 송금 불산입을 해놔야 됩니다. 인정이자 입금 산입이라고 하면 회계상의 이익은 아니지만 세법상으로는 이제 수익으로 보는 것들을 이제 입금 산입이라고 하고, 그 송금 불산입 같은 경우에는 회계상으로는 손실이지만, 그러니까 비용이지만 세법상으로는 이제 그 송금이 아닌 경우를 송금 불산입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인정이자는 법인세만 내는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듯이 입금 산입으로 인한 법인세만 내는 것이 아니라 소득 처분 자체가 상여로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소득세도 내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가지입금을 숨겨놓았기 때문에 인정이자나 지급이자 송금 불산입들을 세무조정을 해놓지 않는 경우들이 대부분이고, 그렇게 되면 5년간의 법인세와 아까 말씀드린 상여처분이 된 소득세 그리고 이제 가산세까지 폭탄으로 이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가지입금은 신용평가나 대출에도 굉장히 부정적인 역할을 끼칩니다. 업무무관 자산으로 법인에 잡혀있기 때문에 가업승계 특례 규정들을 적용할 때에도 특례를 적용받지 못해 상속세를 굉장히 많이 내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이 가지입금을 해결해야 될까요? 회계상의 실수나 오류는 최대한 빠르게 전기 오류 수정으로 고쳐야 됩니다. GAP나 아니면 IFRS 같은 이제 회계 규정에는 정기의 잘못된 회계 처리를 고칠 수 있는 정기 오류 수정이라는 규정들이 있습니다. 이 규정을 잘 활용을 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거래처나 직원들에게 나간 가지입금들이 못 받는 돈이라고 한다면 업무 관련성이 있는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입증해서 대손으로 인정받아야 됩니다. 이런 부분들을 실제로 못 받는 돈들이 거의 대부분이기 때문에 실질상으로는 대손인데 가지입금으로 인정이 되게 되면 대손으로 인정을 못 받습니다. 그렇게 되면 당연히 송금불산임이 될 것이고, 송금불산임에 대한 법인세 플러스 이제 소득세까지 많이 내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들은 업무 관련성이 있는 돈이다. 당연히 거래처나 직원들에게 나간 돈은 당연히 업무 관련성이 있겠죠.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입증을 해서 가지입금이 아니라 대손으로 인정받아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 부동산이나 주식 등이 바로 수익화가 불가능하다면 개인 자산을 법인 자산으로 현물 출자하는 방법들도 있습니다. 현물 출자하게 되면은 개인 자산이 법인 자산으로 돌려지는 것이기 때문에 가지입금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네 번째로, 개인 대표님의 특허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표님 개인의 특허권을 감정평가를 잘해서 법인의 특허권으로 전환을 하거나, 아니면 처음부터 법인의
특허권이라고 한다면 직무발명보상금으로 대표님이 상여를 받으시게 되고, 이 상여 받은 금액에 대해서는 연구개발비 세액공제로 이제 법인세를 공제받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이게 일반적으로는 대표님 같은 경우에는 급여를 연구비라고 하더라도 연구개발비 세액공제를 원칙적으로는 받지는 못하지만, 이런 특수한 케이스로 직무발명보상금 같은 경우에는 연구개발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상여로 받은 거에 대한 소득세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49.5%가 나가게 되지만, 직무발명보상금으로 상여를 받게 되면 약 20.9%는 이제 세액으로 인정을 받게 되고, 그리고 연구개발비 세액공제도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최대 25%이기 때문에 이것들도 상여에 따른 소득세를 나간 부분이 송금을 인정받은 세액효과 플러스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25%까지 합쳐지게 되면 거의 흡사하게 나간 돈이나 법인세에서 혜택받은 돈이나 얼추 이제 비슷하게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개인의 가지금을 자기 주식으로 법인에 팔아서 해결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분리과세입니다. 분리과세는 종합합산과세 되지 않고 최대 27.5%로 최대 소득세율인 49.5%보다 훨씬 낮습니다. 약 20%가량 낮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주식은 회사의 보유 목적이 따로 없고 양도하거나 소각하거나 두 가지 케이스밖에 없습니다. 자기 주식을 그대로 똑같이 회사에 보유하게 되면 이 부분은 가지금으로 보는 많은 판례들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법인에 자기 주식을 사들여서 사대근로복지금에 출연하는 경우들도 있고요. 직원들에게 스톡옵션으로 이제 주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가족법인으로 배우자에게 주식이 있다라고 한다면, 보통 이제 가족법인 한다면 대표 남편과 배우자가 보통 주식이 같이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배우자분에게 주식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 주식을 증여를 받고, 이게 법률이 개정 이전에는 그냥 증여받고 바로 이제 소각해가지고 가지금을 없애는 경우들도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법률이 개정됐다 보니까 배우자에게 주식을 증여받고 1년 후에 법인의 자기 주식으로 소각해서 이 소각대금으로 가지금을 해결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증여받으면 그거에 대해서 세금이 없느냐? 배우자끼리 증여는 약 6억까지는 배우자 증여재산 공제가 있기 때문에 이 6억까지는 세금을 안 내고 증여받아서 자기 주식 소각대금으로 가지금을 해결하게 되면 6억까지는 약 세금 없이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도 있습니다. 네, 오늘은 가지금에 대한 정의, 그리고 발생 원인, 문제점, 해결 방법까지 영상을 찍게 되었는데요. 당연히 가지금은 처음부터 발생되지 않게끔 하는 게 제일 베스트이겠지만, 만약에 가지금이 어쩔 수 없이 발생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발생이 됐다면 최대한 빨리 해결을 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법인을 영위하시는데 세무조사만큼 위험한 게 없기 때문에 당연히 빨리 해결하시는 게 좋습니다. 세무법인 셜록텍스가 법인의 대표님 옆에서 꼭 힘이 되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찍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